불안해서 요걸 했다가 잠깐만 저거 좀 했다가 아우 야 아까 그거 다 못한 것 같아. 카드 결제를 하시고 카드를 꽂고 집에 가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지나치게 말을 많이 나인가? 나인가? 벌써 약간 지금 지루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 맞다 깜빡했어. 아 맞다. 이걸 정말 많이 외칩니다. ADHD 그게 대체 뭔데? 특집을 준비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신과 의사 박서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개원을 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감사하게도 찾아오고 계신데요. 그 중에서도 유난히 요즘 ADHD를 호소하는 분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더니 아니 뭔가 유행처럼 번져서 조금만 산만해도 너 ADHD지 뭐 조금만 뭐 깜빡깜빡해도 너 한번 병원 가봐 이래서 오히려 지금 뭔가 남용되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ADHD 그게 대체 뭔데? 특집을 준비해 왔습니다. 자, 그러면 빠르게 한번 가볼게요. ADHD, Attention Deficit, 그러니까 주의력 결핍, Hyperactivity Disorder, 과잉행동 장애라는 건데요. 말 그대로 그냥 똑똑 끊어서 주의력 결핍이 우세한 유형이 있고, 그다음에 과잉행동과 충동성이 우세한 유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두 가지가 다 합쳐진 유형이 있어요. 그러면 좀 간단한데 조금 더 자세하게 가볼게요. 완전 이거는 진단 기준을 내가 들고 왔어. 주의력 결핍 우세형 ADHD를 진단하기 위한 여러 가지 증상들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빠르게 또 알아보겠는데요. 일단 총 9가지 중에서 6가지 이상이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학업이라든지 일이라든지 뭔가를 내가 할 때 자꾸만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해서 뭔가 빠뜨리거나 실수를 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서류 작업 같은 걸 할 때 오탈자가 그렇게 많습니다.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숙제 같은 걸 자꾸 깜빡하고 안 가지고 가거나 그다음에 시험 문제를 푸는데 뒷바닥을 못 보고 못 풀어. 이런 경우가 많아요. 자, 두 번째는 주의 집중을 지속하는 시간이 부족해요. 그러니까는 초반에 시작할 때는 반짝반짝 눈이 막 반짝거리는데 점점 이상하게 대화를 나눌수록 딴 생각을 하게 되고 멍 때리게 되고 선생님이 강의를 하는데 나 혼자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든지 뭐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자, 세 번째는 이제 대놓고 바로 앞에서 내가 대화를 하고 있는데 자꾸만 뭔가 귀 기울여 듣지 않는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이제 엄마들이 오해를 많이 합니다. 야, 지금 엄마 말하는데 귓등으로 듣고 있어. 근데 그게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음은 네 번째, 지시를 잘 따르지 않거나 어떤 뭔가 일을 제때 마무리 짓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는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적대마당성이라고 해서 뭔가 잔소리 듣는 거를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뭘 하려고 하다가도 방 좀 치워야겠다 이러면 진짜 갑자기 하기 싫어지는 그런 이제 마음이 있는 데다가 또 집중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자꾸만 이제 일이 늦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어떤 과제나 해야 될 일을 능률적으로 효과적으로 빠르게 체계적으로 하는 게 힘들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쫙 줬을 때 어떤 친구들은 우선순위 쫙 파악해가지고 AI처럼 막 1번 쫙 하고 2번 쫙 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 친구들은 진짜 뭐부터 해야 될지 몰라. 일단 땡기는 것부터 하는데 막 불안해서 요걸 했다가 잠깐만 저거 좀 했다가 아우 야 아까 그거 다 못한 것 같아. 이렇게 우왕좌왕하는 경우가 많아요. 다음 여섯 번째, 지속적으로 뭔가 정신을 쏟아야 하거나 어렵거나 뭐 이런 것들을 자꾸 피하게 돼요. 공부를 막 하다가 중간부터 이제 어렵잖아, 지루하잖아, 반복되잖아. 그러면 덮어요. 집중 너무 안 돼. 책을 보려고 폈다가 초반에 몇 장 보고는 다시 덮어져. 그래서 문제는 이것저것 시작은 막 하는데 마무리가 안 돼요. 벌려놓은 일은 많은데 끝맺음을 못해.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 7번째, 어떤 물건이라든지 해야 할 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꾸 깜빡깜빡해요. 성인분들은 뭐 카드라든지 뭐 핸드폰, 뭐 지갑, 차키 유난히 잘 잃어버리십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제가 예전에 영상에도 얘기했는데 그 카드 결제를 하시고 카드를 꽂고 집에 가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요, 열심히 이제 잘 갖고 가야지 하고 준비물 옆에 탁 놔두고 그냥 맨손으로 탁탁탁 가요. 그리고 새 거 좋은 거 사가지고 너무 기분 좋아서 흔들고 다니다가 잃어버려요. 그래서 엄마한테 혼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속상하죠. 벌써 약간 지금 지루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 멀었어요. 지루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 다음 8번째는 이렇게 외부 자극에 쉽게 산만해져요.
지금도 요거 동영상 보다가 막 딴 거 자꾸 넘기게 되고 딴 소리 들리게 귀가 쫑긋하고 빨래하러 갔다가 갑자기 청소하고 지금 자꾸 벌써 딴 생각 들죠? 안 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9번째, 이제 일상적인 일들을 자꾸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는 뭐 루틴하게 하는 것들 있죠. 그러니까 오늘 뭐 약속 잡고 친구랑 뭐 만나기로 하고 밥 먹기로 하고 뭐 병원 가기로 하고 맞다 깜빡했어 이런 거 되게 많아요. 아 맞다 이걸 정말 많이 외칩니다. 아 맞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주의력 결핍 우세형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과잉행동 충동 우세형이 있는데 요 유형은 사실 어릴 때부터 일찍 알아차리기 쉬워요. 왜냐? 손발을 가만히 막 저처럼 이렇게 가만히 두지 못하거나 꼼지락꼼지락 거리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엉덩이가 막 들썩들썩해요. 특히 지루한 거 하거나 수업 시간에 자꾸 일어나고 싶어. 그리고 이제 조용하게 놀지 못하고 좀 와 시끄럽고 막 높은데 막 올라가고 막 깔깔깔깔거리고 요런 친구들. 그리고 이제 막 지나치게 말을 많이 난가? 난가? 지나치게 말을 많이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신의 차례를 막 기다리는 거 힘들어요. 그래서 병원에도 이제 오시면 약간 대기 시간 있을 때가 있는데 유난히 좀 막 힘들어 하셔서 자꾸 커피 타드시고 뭐 이런 분들이 사실 ADHD 분들이 많으세요. 그 다음에 막 질문이 끝나기도 전에 대답을 막 하거든요. 아이들도 선생님이 뭐 누구야 하는데 저요! 막 이렇게 하거나 이제 진료를 볼 때도요. 제가 뭐 얘기를 하는데 근데 선생님 자꾸 제 말을 끊으세요. 이런 거 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이제 질문이 하나 있어요. ADHD가 있는 아이들이나 성인들은 그럼 전부 다 막 산만하고 이렇게 막 정신이 없나요? 우리 애는 되게 조용한데 왜 ADHD예요? 이런 분들이 은근 많으세요. 사실 조용한 ADHD라고도 하는데요. ADHD를 진단받는 아이들의 3분의 1은 이런 과잉 행동이 두드러지지 않습니다. 특히나 이제 여자아이들이 좀 그런 경우가 많아서 나중에 이제 고학년이 되거나 뭐 중학교까지 올라가서야 진단을 받는 경우가 많아요. 게다가 이 친구들은 막 활달하지 않고 무기력해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주의력 결핍만 있는 경우에는 좀 뭔가 애가 우울한 건 아닌데 축 처져 있거나 항상 좀 피곤해하거나 너무 잠이 많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많아서 주의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증상들이 있는데 진단은 어떻게 하나요? 앞서 말씀드린 그 증상들이 이제 6가지 이상이 해당이 되는데 시기가 중요하거든요. 이 시기가 일단은 우리 12살 이전에 시작이 되어야 해요. 보통은 72개월. 그러니까 만 6세 때까지는 좀 지켜봅니다. 근데 그 이상이 되어서도 만 7세가 되어서도 아이가 여전히 이런 증상들을 보인다면은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가자면은 이제 6개월 이상 2가지 이상의 장소에서 뭔가 대인관계나 학업이나 이런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때 진단을 내릴 수가 있는데 너무 복잡해. 그래 이런 진단은 저 같은 전문가들이 내릴 테니까요. 여러분들은 딱 이것만 기억하세요. 일단은 단순히 몇 가지만 해당된다고 ADHD가 아니고, 그리고 갑자기 나중에 생기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 요 2가지만 기억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무슨 이러다가 전 국민이 다 ADHD라고 할 것 같은데 대체 이 유병률은 어느 정도인가요? 요 질문이 실제로 이제 환자분께서 하신 질문인데요. 초등학생의 경우 심지어 100명 중에 12명 정도가 해당이 되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제 성인이 됐을 때는 100명 중에 2명에서 3명 정도는 ADHD라고 하니까 생각보다 정말 유병률이 높은 편이에요. 자, 그러면 선생님 이 ADHD 도대체 이거 왜 생기는 건데요? 이거가 또 이제 의견이 분분한데요. 이 현재까지도 연구가 참 진행되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정신건강의학과 질환이 그렇듯이 유전적인 생물학적인 요인과 환경적인 요인이 결합이 돼서 발병한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면 일단 유전적인 영향을 조금 더 많이 받는다고는 하는데 선생님 그러면 이거 유전병이라는 거예요? 라는 질문도 굉장히 많이 받는데 그건 아닙니다. 어떻게 차이가 되냐면요.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전두엽의 기능과 관련된 신경세포들이 있겠죠? 그 세포들이 유전자, DNA의 어떤 미세한 결함들 때문에 생긴다 정도로 알려져 있는 건데 디테일하게 어떤 유전자가 어떤 결함이 생기는 건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뭔가 대를 이어서 내려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러니까 애매한 거야.
쉽게 말하면 내가 ADHD를 진단받았는데 주변의 가족들을 다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ADHD가 있을 확률이 70에서 80%는 되지만 그렇다고 내 아이가 바로 ADHD가 된다. 그건 또 아니라는 거예요. 알다가도 모르겠죠, 여러분? 자, 그러면 유전적인 요인만 있느냐? 제가 아니라고 했죠. 환경적인 요인도 밝혀진 것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환경 호르몬이라고 알려진 유해 물질들이 있어요. 특히나 이제 플라스틱에 들어가는 몇 가지 화학 첨가물들이 ADHD를 좀 유발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몇 가지를 보면은 이제 비스페놀 A, 그다음에 뭐 프탈레이트, 과불화물 이렇게 이제 플라스틱을 좀 이렇게 잘 만드는 것들인데 이게 실제로 이제 예전에 어린 애들 젖병이라든지 뭐 장난감, 뭐 책가방, 문구류에 많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물고 빨고 만지고 이러다가 나도 모르게 ADHD로 더 유발될 수 있었던 건데 다행스러운 거는 우리나라는 이제 2010년부터는 이런 것들이 이제 규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요즘에도 한 번씩 기사가 나오죠. 뭐 이렇게 해외 직구로 샀더니 거기에 많이 포함이 되어 있더라. 혹은 국내에서도 알게 모르게 불법적으로 그런 것들을 좀 막 첨가하는 그런 이제 업체들이 간혹 있어서 항상 이거는 이제 우리 개인이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국가에서 좀 더 체계적으로 이런 것들을 강력하게 규제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또 질문. 제가 오늘은 이제 그 병원에서 실제로 우리 환자분들께서 많이 질문하셨던 것들을 뽑아서 답을 드리고 있는데 생각보다 이 질문이 많았어요. 선생님, 그러면 제가 ADHD인 건 알겠는데요. 내 뇌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부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크게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앞쪽 있는 전두엽. 두 번째는 이 전두엽과 그 깊숙한 뇌 거기 회로를 담당하고 있는 기저핵. 세 번째는 요 약간 뒤쪽을 담당하고 있는 두정엽. 요 세 군데가 이제 각각 핵심적인 부위인데 전두엽이 사실 하는 일이 되게 많아요. 얘가 어떤 목표를 세워서 그거를 이루기 위해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고 그다음에 감정을 조절하고 그다음에 주의 집중을 유지하고 뭐 이런 것들을 다 관여를 합니다. 그다음 이제 기저핵이라고 하는 거는 충동을 좀 조절하고요. 우리가 중독에 이제 취약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부분이라서 눈앞에 있는 쾌락 때문에 이제 참지 못하거나 아니면 나중을 위해서 지금 힘든 거를 참아내는 요런 이제 조절 능력을 담당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두정엽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멀티태스킹 있죠. 그러니까 필요한 곳에 즉각 이렇게 탁탁탁 집중을 하는 요런 것들을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약간 기능이 좀 저하되어 있다라고 밝혀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이해가 되는 거야. 왜 ADHD에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건지. 그래서 요거를 좀 더 간략하고 쉽게 얘기를 하면은 딱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 우리 실행기능 회로, 그 다음 두 번째가 보상 회로입니다. 요 두 가지가 잘 안 된다. 실행 기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뭔가 내가 목표를 세워서 이거를 향해서 막 그걸 이루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그거를 실행해 나가고 이런 것들을 다 관여하는 거예요. 보상 회로가 조금 힘들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중독에 취약해요. 뭐 술이나 뭐 담배나 음식이나 뭐 핸드폰이나 뭐 게임, 그 다음에 막 충동 구매 이런 것들에 취약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이 ADHD 치료 방법은 있나요? 네, 있습니다. 우리가 크게 약물적인 치료와 비약물적인 치료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그만큼 약물 치료가 가장 우선적으로 권고되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근데 이것만 있는 건 아니고요. 이제 비약물 치료로는 우리가 생활 습관을 개선하고 또 전두엽이나 이런 조절 기능을 계속 훈련해서 반복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인지 행동 치료가 있습니다. 많은 이 ADHD를 겪는 분들이 사실 여러 번 좌절도 겪고 그다음에 정서적으로도 위축되어 있고 우울하거나 불안하거나 이런 것들을 좀 심리적인 걸 동반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심리 치료도 같이 병행을 하면 도움이 돼요. 그리고 대인관계, 특히 가족, 부모님이나 배우자나 이런 분들과 갈등이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모 교육이나 가족 교육을 받으면 훨씬 더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이 ADHD 그게 대체 뭔지 여러분들께 정말 낱낱이 다 파헤쳐 드리는 시간을 가져봤는데 어떠셨나요? 혹시라도 나 그리고 내 주변에 누군가가 해당이 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요. 가까운 병원에 한번 찾아가셔서 긴지 아닌지 진단을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저는 굉장히 도움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욱더 정신건강에 유익하고 재미있는 내용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 정신과 의사 박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